네, 안녕하세요. 염승환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7월 24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국내 주식시장은 아침에 좋은 출발 보였다가 오후에 이제 급격하게 좀 빠지면서 좀 안 좋았는데, 이제 이유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일정이 있대요. 뭐 뭔지는 몰라요. 명확하진 않은데 돌연 이제 내일 우리랑 회담을 하기로 했거든요. 2+2 회담을 해서 결론을 내기로 했는데 일정이 뭐 연기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이제 우려로 작용했고, 뭔가 이제 협상이 안 되는 것 같은 이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부분. 그리고 아마 이제 미국이 원하는 건 우리가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미국에 그 얼마죠? 5천억 달러인가요? 예. 5천억 달러 투자를 이제 하기로 했는데 우리 한국한테 아마 4천억 달러 정도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안 하면 관세 때리는 거니까 아마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조건은 받아들여야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예. 현대차나 이제 자동차가 제일 문제거든요, 지금. 다른 어떤 품목보다 자동차가 제일 문제인데, 자동차 관련해서 일본이 이제 15%니까 우리도 15%면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일본한테 이제 밀려요, 경쟁에서 당연히. 예. 이제 가격이 일본이 더 어떻게 보면 싸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한국은 지금 이제 엄청난 숙제를 안기고 있죠. 무조건 15% 이하로 떨어뜨려야 됩니다, 관세를. 특히 자동차 관세를. 네, 그러기 위해선 미국의 요구 조건을 안 들어줄 수는 없어요. 네, 그 부분은 좀 불가피해요. 왜냐하면 현대차가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이 고용 창출 효과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사실. 예, 자동차가. 예, 반도체보다 후방 산업에서 이제 끼친 영향력이, 밑에 이제 하청업체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만약에 여기 공장이 다 떠나버리면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되면 사실 그냥 미국에다가 공장을 계속 짓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참 이게 힘든 지금 상황인데, 예, 일단 회담이 좀 이제 연기가 되다 보니까 시장은 조금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용이 정말 많아서 뭐 다 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일단 하는 데까지는 해볼게요. 자, 미국 마감 시황도 오늘 너무 많은 게 테슬라, 알파벳, GE 버너바, AI 액션 플랫까지 다 있었고, 베센트 일정으로 연기됐고, 중국의 공급 개혁, 요거는 저희가 카드 뉴스로 만든 게 있어서 한번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무, 태국, 캄보디아 국경, 이거는 뭐 그러니까 제가 뭐 따로 뭐 뉴스 전해드리기보다는 그냥 여기서 바로 설명드리면, 이 고무 있잖아요. 거기 태국이나 태국하고 이제 캄보디아 쪽에서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태국 공급이 안 되나. 태국도 그 고무 생산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중국의 고무 기업이 막 급등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늘 금호석유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금호석유 좀 올랐죠. 예, 그 이유 때문에 보시면 되겠고, LG엔솔이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 3연승 했대요. 그래서 이거 그냥 간단히만 지금 바로 보여드리면, LG엔솔이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 저도 뭐 이게 처음 들어봤는데, 신항대라는 이제 그 배터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소송을 그동안 계속 있었는데 다 이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 법원에서 판결이 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뭐 LG엔솔 이제 배터리가 중국보다 이제 우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허 침해를 했기 때문에 중국 배터리 안 쓰는 거죠. 저 기술이 들어가. 그래서 다치아 스프링에 탑재된 신항대 각형 배터리가 LG엔솔의 핵심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 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각형 배터리 기술에 좀 들어간 건데, 여기서 LG가 이겨버린 거죠. 그럼 독일 내에선 판매가 안 돼요. 이거는 굉장히 호재가 되겠죠. 중국을 이겨버린 거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소송 끝에 어쨌든 한국이 또 이겼고, 중국은 신항대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10이니까 뭐 아주 큰 건 아니지만 나중에 우리한테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내용 때문에 오늘 LG엔솔이 좀 급등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관세 얘기가 많아서 뭐 그거 보고서 많은데 그 내용하고, 바이오가 좋을 거라, 저도 전 여름에 바이오 저도 좋을 거라 보고 있고요. 계속 말씀 좀 드렸지만, 요 아시아 견문로 이것도 좋았습니다. 파마리서치랑 아이센스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주 좋은 출발 반도체, 그 다음에 항공기 MRO, 이 엔진 정비하는 그 내용하고, 중국 태양광 안티 인볼루션, 이제 경쟁에 대한 이제 반발, 뭐 이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 그 기대, 그러니까 공급 개혁이죠. 어떻게 보면 공급 줄이는. 그 다음에 요거는 음식료,
삼양식품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한국 GDP 어쩌면 내년에 2% 볼 수도 있지 않냐.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제가 두 번 똑같이 썼네요. 그러니까 GDP가 어쩌면 내년에 2% 볼 수 있다? 이건 좀 의외죠. 그 내년에 올해 하반기 내수 실적 모멘텀 기대하고 삼성전자 비롯한 퀀텀이다. 이거는 기업 분석 알파벳, 삼성바이오, 세진중공, HD, 현대일렉트릭, LGCNS, 유니드, CS윈드, 인텔리언테크, 현대코퍼레이션, 전자공시, 셀트리온, 잭시미스, 바텍, SA, MG, 엔터. 이거 다 할 수 있을까요? 50분 안에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그 일본과 협상 끝내고 이번에 유럽과도 합의 임박했다 이런 내용인데 뭐 미국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좋았고 특히 여전히 바이오 좋았고 금리 좀 올랐고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수요일 미국 증시는 일본과의 무역 합의 이후로 EU하고도요 15% 거의 합의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요것 때문에 올랐고 뭐 트럼프는 자화자찬했죠. 위대한 거래가 끝났다. 그래서 이제 한국하고 중국만 남았어요. 근데 중국은 또 다른 문제니까 사실 이제 한국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웬만한 국가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까지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관세 전략은 매우 고무적이고 상당한 수입을 창출하고 있다. 그래서 관세를 통해 또 미국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반대론자들은 우려했던 혼란과 인플레이션 없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안도하는 거죠. 그리고 중소형주가 좀 최근에 강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뭐 투원투게더에도 미국 시황 이대로 다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소형주들이 요즘에 대형주보다 강하다. AI 액션 플랜 발표가 됐고 한마디로 정리해드리면 미국의 AI 주도권 확보하겠다. 중국 이겨야 된다. 중국 거 쓰지 마라. 그래서 또 미국의 AI 수출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인프라 프로젝트 빨리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허가 절차 간소화하고 뭐 전력도 많이 이렇게 보충해주고 그리고 AI 경제에 승리하려면 미국이 혁신 인프라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십 선도 그러니까 미국이 압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투자 많이 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전도 하고 뭐 송전 시스템도 향상시키고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는 여전히 많으니까요. 그래서 조만간 3가지 행정명령이 서명한대요. 규제 완화 통한 혁신 가속, 데이터 센터 신속 구축, 반도체 공장 허가, 데이터 센터 전용 전력 확보 위한 절차. 그러니까 모든 규제 풀어주겠다는 거죠. 원래 바이든 정부 때 좀 규제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걸 풀겠다. 우방에 대한 AI 수출. 뭐 우리 한국 같은 이제 우방국에 AI 수출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 이거 제가 쓸 때는 그 테슬라가 시간에서 보합이었는데 실제로는 지금 급락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수정을 하고요. 그 2분기 뭐 안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2분기 실적 좋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판매량이 감소한 거 이미 매월 나왔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시장 예상보다 좀 미달했고 전년 동기 마이너스 12%나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테슬라를 성장주로 알지만 성장주답지 않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늘 말씀드리지만 테슬라의 본질은 전기차인데 전기차가 안 됩니다. 주당 순이익도 이렇게 많이 빠졌고 자동차도 16% 감소.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안 좋은데 뭐 글로벌 무역 및 재정 정책 변화 등 불확실성도 크고 그러니까 좀 상황이 지금 당장 나아지기 좀 어려워요. 근데 다만 이제 저가형 전기차를 하반기에 내는데요. 근데 이것도 약속을 어겼죠. 원래 올해 상반기 하기로 했는데 하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6월에 첫 번째 제작을 했는데요. 포함해서 했는데 뭐 25년 하반기에 생산을 이제 본격적으로 한다. 근데 구체적으로 언제 대량 생산하는지는 또 안 나와 있습니다. 그 로보택시도 대량 생산 내년에 하는 이게 뭐 다 아는 거죠. 상반기 했던 얘기고. 그리고 테슬라의 전환점이다 이제는 AI야 로봇. 근데 이런 건 다 좋은데 시장이 생각하는 건 빨리 전기차 어떻게 할 거냐, 돈 어떻게 벌 거냐, 저가 전기차 언제 대량 생산하냐, 로보택시로 언제 돈 벌 거냐, 이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일론 머스크가 답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계속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약간 이제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AI야 로봇 리더 뭐 이런 부분은 근데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지 이게 뭔가 알맹이가 빠졌다. 다 아는 내용 아닌가? 근데 전기차는 안 팔리고 당장 뭔가 이 매출이나 이거 올릴 만한 부분도 잘 안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시간에 의해서는 좀 실망해서 주가 빠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알파벳은 좀 반대인 게 본진이 탄탄합니다. 매출이 14% 증가, 주당 순이익 22% 증가, 자본 지출 가이던스 원래 이 기존이 요건데 이 알파벳이 투자하는 거 보세요. AI 투자입니다. 이게 엄청나죠. 이러니 뭐 AI를 의심할 필요는 없는 거죠. 클라우드 매출이 무려 32,
순다피처 CEO는 모든 부분에 강한 성장. AI 좋다. 긍정적 영향. 검색도 좋았어요. 전 사업부가 다 성장했어요. 놀랍죠. 예. 그러니까 이 테슬라와 구글의 차이는 이거예요. 본진의 차이가 좀 있다. 그리고 AI도 좋았고 검색도 좋았고 뭐 유튜브도 좋았고 웨이모도 괜찮다고 합니다. 웨이모가 더 많은 지역. 아마 이 부분도 좀 나오다 보니까 이게 테슬라한테 좀 안 좋았던 게 웨이모가 좀 잘하고 있거든요. 서로 경쟁이니까. 그 지역도 확정하고. 예. 그러니까 순항하고 있어요. 웨이모가. 그러니까 이 부분도 테슬라한테는 좀 부담이었다. 그 GE보노바 뭐 실적 너무 좋았고요. 뭐 매출 11%인데 파워 사업부 이게 가스터빈.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침에 급등한 이유가 요것 때문이에요. 파워 사업부가 전 세계 1위 가스터빈이 여기죠. GE보노바 5등 정도 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래서 파워 사업부 수주 이렇게 44% 급증했고, 예. 그리고 매출 가이던스 올려버렸고, 파워 사업부 성장 상향 조정. 전기화도 좋아요. 전기화는 이제 변압기 같은 쪽이죠. 발전 전력망 분야에서 투자 슈퍼사이클 오고 있다. 예. 자, 테슬라는 뭐 이거는 시간에 말고, 예, 그 마감했을 때 그거고요. 엔비디아는 좋았습니다. 반도체는 대부분 급등했고, 다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아날로그 반도체만 주로 뭐 자동차 같은 데 많이 들어가거든요. 산업이나. 근데 실적이 좀 안 좋아서 주가가 폭락했고, 알파벳은 이제 시간에서는 어쨌든 좋았지만 장중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GE보노버가 아까 실적 발표하고 14% 폭등했고요. 노보노디스크가 좋았어요. 예,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좋았어요. 미국에서. 로키드 마틴도 다시 하루 만에 뭐 최고의 뭐 방산 회사다라고 모건 스탠리가 이제 분석하면서 분위기가 살아났다. 전일 급락했다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 개혁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이제 요거 한번 볼게요.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콘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콘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중국의 이제 공급 개혁인데, 그러니까 원래 중국이 작년 7월 18일 날 구조조정 정책을 발표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올해 조만간 아마 이제 추가 조치가 나올 거예요. 감산 같은 게.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공급을 줄이겠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천천히. 중국의 공급 개혁이 한국 기업에 미친 영향. 그럼 당연히 좋죠. 공급을 줄이는데 안 좋을 리는 없죠. 그래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철강과 석유화학 기업들이 실제 한 2배씩 올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밀어내기를 하잖아요. 중국이. 그죠? 막 생태계를 막 교란시키고 너무 안 좋죠. 네. 산업체제를 바꾸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국내 경제기업, 그러니까 중국도 바뀌려고 해요. 너무 밀어내기 하니까 야, 우리 고품질 경제로 가자.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포스코홀딩스의 요 구간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때 2배, 2.5배. 롯데케미칼이 2배 올랐어요. 이때 당시 2016년, 18년. 지금 생각하면 좀 놀랍죠. 그때 2배는 올랐다고? 예. 실제 10년 전에 공급개혁에서 2배 올랐어요. 삼거 1강 1보라고 과잉 생산 능력을 해소하고요. 삼거가 그러니까 없애는 거예요. 예. 이게 작년에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삼거 1강 1보. 재고 줄이고, 레버리지, 빚 줄이고, 요 3개 없애자. 1강 한 가지 인하하자. 세금 인하 대주, 비용 줄여주자.
일본은 보강하자. 인프라 교육, 취약 부분 보강하자. 이런 걸 이제 내건 거죠. 중국 정부가. 그래서 당시 이제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이게 중점 과제인데, 그래서 이제 공급이 당시에 예전에 그때 공급 개혁할 때 요 3거 1강 1보 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한번 2015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이거를 해가지고 성과를 냈죠. 그래서 포스코 영업이익률이 5.36에서 8.53까지 튀었고, 그래서 공급 줄어서 되게 이게 지금 웃고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석유화학 업계도 정말 호황이었어요. 그때 또 수요도 좋았어요. 에틸렌 마진도 좋았고, 미국에서도 이게 공급이 차질 빚어지면서. 근데 지금은 그때랑은 보다 더 어려워요. 중국은 현재 부동산 침체, 청년 실업, 그때보다 공급 과잉 해결하기가 더 어려워요, 사실은. 이거 더 심각해요, 사실, 지금은. 그래서 일단 중국은 공급 개혁해서 좀비 기업 정리하고 과잉 생산 능력 해소하겠다. 너무 많이 생산한다. 신질 생산력. 이거 이제 시진핑 주석이 2년 전에 했던 건데, 질적인 생산, 또 새로운 걸 하겠다. 기존 단순한 품질 제고가 아니라 첨단 과학, 첨단 산업에 투자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너무 공급 과잉보다 이런 기존 제품에 집중하지 말고 새로운 걸 해보자. 그리고 너무 시장의 자원 배치가 적절하지 못했고, 그거를 정부가 이제 개입해서 바로잡겠다. 이런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산업별 경쟁 구도는 뭐 아시겠지만, 석유화학은 중국이 50%, 에틸렌, 2차 전지 중국 60% 이상, 그죠? 우리가 23%, 철강은 뭐 54%, 중국이, 태양광은 80%, 그냥 다 갖고 있어요. 그냥 24년 말 기준 태양광 생산 능력이 1446기가와트인데, 2035년 글로벌 수요는 993기가니까 중국 물량이 다 쏟아지면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힘든 거죠, 그만큼. 한국 기업들은 뭐 기업마다 상황 다르지만 롯데케미칼 3년 연속 적자, LG엔솔도 매출 이익도 줄었고, 그죠? 힘들고. 수준은 많이 따냈는데, 현대제철도 영업이익 작년에 60% 감소. 다만 미국에 이제 전기로 공장 지을 예정이라 OCI홀딩스도 어쨌든 힘들었죠, 되게. 근데 최근에 이제 그래도 비중국산 폴리시콘 가격은 높은 가격 받아서 다행인데, 어쨌든 중국의 구조개혁이 되면 어쨌든 중국 공장 가동률 살아나고 중국이 밀어내기 수출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공급 과잉 우려가 줄면 해외에서 경쟁하는 우리나라는 괜찮아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우리 국내 대표 기업들이 숨통이 좀 튀겠죠. 골드만삭스는 태양광과 리튬 배터리 분야에서 변곡점이 임박했다. 그래서 중국 리튬 배터리와 태양광 모듈의 해외 점유율이 줄어들 거다. 저거 줄어들면 우리가 좋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 공급 개혁은 너무나 중요한 이슈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올해 우리나라 정치 제일 중요한 상법 개정이지만, 이 산업별로 보면 중국이 공급을 진짜 줄일 거냐, 이거를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철강, 석유와 큰 수혜를 좀 받을 것 같고, 이게 진짜로 이제 집행이 돼야죠, 중국에서. 좀 지켜보고요. 2차전지도 리튬 값이 상승할 수 있어요. 오늘도 리튬 값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좋아질 수 있고, 태양광도 당연히 과잉 생산이 주니까 좋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니까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방송국 가면 이게 프롬프트 같네요. 꼭 이렇게 앞에 딱 이 방송국 카메라에 저렇게 이제 올라오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앵커분들이 읽으시죠, 저거 보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드네요. 다만 이게 진짜로 할지는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지켜보자는 거고, 이제 관련 밸류체인이니까 이렇게 한번 이것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이제 카드뉴스 이렇게 만든 거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는 이제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보고서 좀 많아서요. 자, 자동차가 좀 많아요. 자동차 관세율이 15% 낮아지면, 아직 합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낮아진다고 가정하면 이제 현대기아 합쳐서 3.3조 원 정도가 비용 부담이 돼요. 기존보다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적용했던 것보다는 훨씬 좀 낮아질 수 있다. 기존 관세율을 25% 적용하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올해 4.9조인데 내년에 9.1조의 비용 부담이 생겨요. 엄청나죠. 내년에. 근데 15%면 5.6조니까 그나마 나은 거죠. 15%도 사실 우리가 좋아할 건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비용 내야 되잖아요. 근데도 그래도 25보다는 나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영업이익률 감소 폭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지금 주가 30% 빠졌으니까 25% 관세 영향 받는 만큼 빠진 거예요, 사실 주가는. 근데 15%면 여기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 룰 메이킹 시대로 진입한다. 뭐냐면 그동안은 룰 브레이킹 했대요. 왜냐면 트럼프가 관세로 시장에 그걸 깨버렸잖아요. 예, 기존 제도를. 그랬는데 이제 다시 이게 합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룰 메이킹, 새로운 제도 확립. 그럼 이제 불확실성이 끝나고 올라간다. 그래서 자동차 업종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관세율 인하가 된다면 어쨌든 미국이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나라 이익의 절반 이상이니까 좀 숨통이 트이지 않겠냐. 그리고 경쟁사들은 대부분 멕시코 수입산에 의존하니까 한국이 더 경쟁력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관건은 15%까지 인하를 해줘야 돼요, 우리나라한테.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나아지는 거죠. 그래도 뭐 수익성은 안 좋아지겠지만 회사가 자체적으로 어쨌든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이다. 지금 15%만 된다면 관세가.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가셔야된다면 이제 탑픽은 현대모비스보다 현대차로 변경했고, 왜냐면 기존에 이제 관세나 이런 거 있을 때는 현대차가 더 눌렸죠. 훨씬 못 갔죠. 현대모비스 막 급등할 때. 현대모비스가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최근에. 근데 이제 현대차는 완전히 못 갔는데 이걸 좀 이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관세가 인하되면. 그런 내용이고, 하나증권의 송선재 연구원님은 일단 현대기아의 PR이 관세 25% 부과한다고 생각하면 7배래요. 예. 그리고 근데 만약에 관세 25% 맞았는데 가격을 올리면 5배 중반. 왜냐면 커버가 되니까. 근데 만약에 관세를 12.5까지. 일본이 12.5인데 원래 2.5가 붙어요. 그래서 15가 됐는데 그럼 퍼가 5배 중반. 그러니까 관세가 15%대까지 떨어지면요, 현대차는 싼 겁니다, 진짜. 예, 15%면 여전히 매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완성차 평균 PER이 6배니까 밸류가 회복되더라도 20% 이상 상승 여력이 여기서 있다. 다만 일본보다 관세가 높아지면 이거는 안 좋다는 얘기죠. 그거는 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아마 다음 주 초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까요? 좀 빨리 결론이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헬스케어는 이제 다들 바이오가 좋을 거라고 하는데, 촉매제는 삼성바이오 이번에 실적 너무 잘 나왔죠.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래서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하반기에 좋게 보자, 이런 내용이고, 코오롱 티슈즈는 내년 상반기 첫 번째 미국 임상 3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대요. 그래서 이 부분 기대해 보자는 얘기고, 에이프릴 바이오는 내년 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2건의 임상 결과 공개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ABL 바이오는 이제 이 뇌혈관 이제 요 치료할 때 여기다가 그 플랫폼 기술이죠. 이 약을 실어가지고 뇌 안쪽으로 이제 들어보낼 수 있게, 약효를 할 수 있게 하는 셔틀이죠.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지금 확보했는데 추가 계약도 기대하고 있고, 다음 주에 IR인데요. 요걸 좀 기대하고 있나 봐요. 어떤 얘기가 나올지 한번 ABL 바이오 주주분들은 한번 주목해 보시고, D&D 파마텍은 어쨌든 최근에 이제 그 MASH 대사 이상 지방 간염 치료제 신약 후보 임상 결과 발표로 레벨업에 성공했다, 이런 내용이고, 또 먹는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도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또 삼천당 제약은 에스페스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주사로 맞아야 될 걸 먹는 약으로 하는 플랫폼 기술이에요. 이 기술을 지금 이제 접목해가지고 노보노디스크랑 경쟁하겠다는 거예요. 노보노디스크가 세마글루타이드로 경구용 먹는 알약의 비만 치료제를 만들었어요. 그거랑 한번 해보겠다, 리벤서스랑. 그래서 복제약이에요. 요 기술을 넣은 거예요, 에스페스를. 그래서 요게 지금 임상 생동성 입증했다 해서 엊그저께 상한가 가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뭐 좋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황반변성 치료제 맞나요? 아일리아. 요거 시밀러도 캐나다 출하가 시작됐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아시아 견문록은 뭐냐면 여기 탐방 갔다 왔대요. 그래서 첫 번째 파마 리서치. 얼마 전에 휴메딕스 저희 그 휴메딕스 자료도 저희 투원투게더에 올려드렸거든요. 그 뭐죠? 엘라비에 리투어 기억나시죠? 엘라비에 리투어. 그게 요즘에 이제 파마 리서치의 리쥬란과 대결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누가 이길지 모르지만 어쨌든 뭐 좋은 경쟁이죠, 진짜. 예. 파마 리서치 한국 의료관광 하나의 트렌드고, 리쥬란 브랜드 위상 확인했고, 한국 관광 키워드는 너무 싸다. 예. 의료관광 싼 것 같다. 시총 10조 원도 바라볼 수 있는데, 다만 유럽에서 성과 내야 되고요. M&A도 필요해요. 아시아는 뭐 이미 검증됐습니다. 유럽인이 한국까지 와서 스킨 부스터 맞기는 어렵고요. 유럽은 스킨 부스터가 또 되게 생소하고 톡신이나 필러 같은 게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Q&A를 했던 건데, 리쥬라는 그 자체로 수익 기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제품과 콤비네이션,
그러니까 병원 가면 실장님들 있잖아요. 그분이 상담해 주죠. 그래서 그 상담 스킬이 장난이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냥 나 리쥬라 하나 맞으러 갔다가 이게 복합적으로 다 시술을 하고 와요. 그죠?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컴비까지 해서 그 수익이 더 늘어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보통 2cc 맞는데 외국인 관광객가 한 번에 와서 4, 6cc 맞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아프겠죠. 스킨부스터는 시장 규모가 일단은 올해 한 2천억 정도 예상하는데 파마 리서치가 1,000억 정도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 기준. 한 명의 고객이 연 3, 4회 맞으면 이용 고객 수가 30만 명이니까 그렇게 많은 수치는 아니래요. 근데 올해 45만 명까지 1,500억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아 시장 전체 1조 원, 유럽은 5천억. 한국은 재미있는 시술 문화 이거 있죠. 저도 실제로 좀 피부과 좀 다니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저도 요게 이 레이저로 이거 빼려고요. 요게 좀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 저도 여기에 이 기미 같은 게 되게 많아요. 여기. 이렇게 나이 드는데 이게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없애기 위해서 가는데 실제 그래요. 거기 실장님이 상담을 하는데 이것만 하기로 했는데 올리더라고요. 예, 업셀링. 예, 그래서 그렇게 하게 돼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참. 아무튼 이제 복합 시술을 유도하는데 어쨌든 이런 상담 시스템이요. 싱가포르, 홍콩까지로 수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뭐 파마 리서치 입장이 좋은 거죠. 예. 그리고 유럽하고도 이제 동시에 유럽의 파트너사도 지금 물색 중인데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여름이 비수기고 4분기가 성수기고 리쥬란의 주요 성분 피해는 이게 왜 아프냐고 물어본 거예요. 점성이 높고 여기 압력이 굉장히 필요하대요. 그래서 통증에 되게 원래 진피층이 요 안에 진짜 안에 들어간 피부층인데 이 밀도가 높고 신경이 많아서 통증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피해는 또 이 연어 생식서프는 약산성이라 뻐근하고 따끔하대요. 그래서 아플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파마 리서치는 그 태평양 연어를 쓴대요. 자연산 연어를 사용해서 하는 거고, 예, 태평양 연어가 회귀해서 알을 낳는 국가는 5개국인데 한국을 제외하면은 산란 기간에 연어 포획 금지돼 있대요. 그래서 한국은 근데 정부가 연어 번식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래서 큰 어항 만들고 연어를 포획해서 인공 수정을 진행하고 거기서 남는 연어를 좀 받아 쓴대요. 근데 연어는 수온이 낮아야 돌아오는데 최근에 근데 수온이 올라가서 연어가 한 마리도 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잘못하면. 그러면 그런다 해도 3, 4년은 영업이 가능하대요. 연어가 많이 보관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년간 20, 30% 성장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고, 근데 어쨌든 이러려면 유럽에서 성공이 좀 중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만 주가 좀 많이 오른 건 좀 부담이고, 아이센스는 이제 독일 법인 방문 이어 송도 2공장 방문을 했는데, 이제 어쨌든 연속 혈당 측정기 아시죠? 이렇게 패치형으로 붙여서 이제 혈당 측정. 이게 정상화 돼야 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이익률이 많이 훼손됐어요. 이거 준비하는데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유럽에서 이제 선택 보정, 논 어드젝티브 기능, 이게 치료용 목적이거든요. 이거 허가 받았고, 리시버가 있어요. 지금은 보통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혈당을 보는데 리시버는 자체적으로 기기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연결 안 해도 내가 리시버 통해서 혈당을 보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대요. 유럽에서는. 그래서 그거 이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9월, 10월에 보험시장에 진출해야 되니까. 그 조건이 있대요.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아이센스는 유럽 침투까지 가능한 생산 역량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중국 업체들인데 세계적인 에버과 덱스콘 같은 회사가 중국을 견제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CGM, 그러니까 연소혈당 측정기 시장은 이제 시작하는 시장인데 여기에 만든 업체는 몇 개 없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에버과 덱스콘 정도고, 근데 여기 어려운 시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이센스가. 지금은 성과 안 나요. 아직 실적도 이것 때문에 실적이 더 안 좋아요. 왜? 비용이 많이 드니까, 초기니까. 근데 그거는 나중을 위한 밑거름이죠. 그래서 예, 아이센스의 미래는 저는 좀 밝아 보이고, 다만 이제 아이센스가 계속해서 이 선두권과 얼마나 격차를 줄이는지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고요. 해외 매출 비중 30%, 핀란드 입찰 성공했고, 올해 9월에 유럽 9개국에 이제 리시버 아까 말씀드린 거 런칭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10% 점유율 달성이 이제 목표고, 아이센스 주주분들한테는 그 할인 쿠폰 제공하겠대요. 그 혈당 측정기. 예, 그런 계획이 있고, 웰리스는 이제 당뇨 치료랑 무관하게 하는 건강 목적으로 하는 건데,
그거는 임상시험도 너무 많아서 그 시장까지는 아직 진출할 생각이 없나 봐요. 그래 의료기기 쪽에만 집중하겠다. 예. 거기에 먼저 집중한 다음에 나중에 하겠다는 얘기 같고 케어센스 에어트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앞으로 핵심 제품인데 요거 가지고 미국 갈 거예요. 그래서 요 탐색 임상시험이 올해 9월, 10월부터 예정이 돼 있고 그래서 케어센스 에어2가 신제품인데 내년 하반기에 국내 27년 상반기 유럽, 28년 상반기 미국 출시 이렇게 스케줄이 잡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도에 이번에 공장 증축해 가지고 생산 능력을 이제 늘렸고요. 예. 그리고 26년에 더 늘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에봇이 정말 막강한데 가격도 싼데 품질도 좋아요. 근데 에봇이 중국이 침투하니까 특허소송 걸어버린 거예요. 상표권. 우리한테 좋은 거죠. 아이센스한테. 그리고 당뇨 환자한테 마케팅할 때 넌 어드정티브 기능은 매우 중요한데 이게 연소결당 측정기 수치만 딱 보고요. 당뇨 치료를 결정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 기능이 없으면 별도의 또 자가혈당 측정을 또 해야 돼요. 번거롭죠. 이 기능이 너무 중요한데 이 기능도 이제 들어가 있고 전용 리시버도 이제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핵심은 유럽입니다. 유럽에서 매출을 먼저 얼마나 올리는지 이걸 좀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도체는 이제 구글의 2분기 실적 발표했고 자본 지출을 올렸고 에키닉스가 데이터 센터 관련된 기업인데 여기가 클라우드 공급 제약이 완화 예상 시점을 그러니까 공급 부족이 원래 올해 말에 완화될 줄 알았는데 26년으로 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공급이 부족하다는 건 좋은 거죠. 업황 입장에서. 여기에 기업들의 AI 수요도 증가하고 그래서 8월 중순까지 이어질 빅테크와 에키닉스 실적 발표가 어쨌든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첫 스타트인 구글이 잘 끊어줬어요. 그래서 기대를 해보자 이런 거고 작년 23년도에 한번 하이닉스 주가가 한번 확 빠졌다가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좀 늘렸다가 또 올라오는 그런 이제 지금 모습인데 여기서 2라운드는 이렇게 전개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어쨌든 엔비디아가 칩을 주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이제 에키닉스가 이런 것들을 데이터 센터 같은 거 관리하는 거죠. 그런 좀 구조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운송 관련해서 MRO는 이제 항공기 엔진 같은 거 수리하는 시장인데 시장 큽니다. 꽤 연간 1200 항공기 1240억 엔진 정비가 제일 커요. 그 중에 세계 1위는 루프트한자의 테크닉이라고 합니다. 루프트한자 자회사. 네, 독일 회사죠. 그래서 글로벌 800개 고객사. AIR은 미국 중심. 이런 기업들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GE 에어로스페이스도 엔진 MRO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도 해요. 그래서 대한항공은 엔진 정비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그러면 연간 360대 정비가 가능하대요. 그래서 요 물량은 이제 보유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정비 물량 빼고도 해외에서 뭐 수주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거죠. 항공우주 매출액이 대한항공의 항공우주 사업이 따로 있는데 5,930억인데 그 중에 절반 정도가 요런 MRO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고요. 이익률이 좋은 편이에요. 다른 회사의 이 MRO 영업이익률을 봤을 때. 그래서 뭐 이 부분은 대한항공한테는 좀 우호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양광도 지금 중국 폴리실콘 가격이 막 급등해요. 감사한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인볼루션은 내부에서 과도한 경쟁. 아까 공급개혁 중국. 너무 심각하잖아요. 이거 이제 좀 이제 하지 말자. 이게 디플레이션의 원인이다. 이러면 가격이 폭락하니까. 그래서 현재 상황은 과거 15, 17년의 상황과 좀 비견할 정도로 좀 비슷하다. 이렇게. 그때 공급개혁 했으니까. 그래서 그때보다 더 심각해요, 솔직히.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이걸 해준다는 건 좀 긍정적이고 중국 폴리업체들은 어쨌든 지금 이 가격이 지금 7달러인데 현재 5달러 수준인데 7달러까지 오를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어쨌든 우리 한국의 오시아홀딩스한테도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고 또 하나솔루션한테도 간접적이지만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가격이 오르고 요게 이 네모난 막대기가 원가예요. 원가보다 낮은 가격이 있어요. 일부 업체는. 적자가 너무 심하죠. 그 정도로 힘든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거를 이제 개선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음식료는 뭐냐면 K 콘텐츠 글로벌 인기가 하락세에 접어들어도 이미 소비자의 습관으로 자리 잡은 카테고리는 지속 가능하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맥도날드 햄버거를 여러분이 아메리칸 드림 때 먹는 거 아니죠. 옛날에 어렸을 때는 뭐 그럴 수 있어요. 미국에 대한 동경으로 야, 햄버거 먹는 게 대단해 보였고 근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식습관이에요. 햄버거, 버거킹, 뭐 수제버거.
그리고 매운맛 챌린지로 처음에 삼양식품에 불닭볶음이 유행했지만 지금은 이제 매운맛 챌린지로 불닭볶음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음식이에요. 그냥 하루 한 끼가 됐어요. 우리는 간식인 경우가 많지만 미국 사람들은 진짜 불닭볶음면은 이 한 끼 식사로 해요. 그래서 K 콘텐츠가 기여한 건 분명히 맞지만 이제는 그 시기는 이미 지났다. 이젠 자체 경쟁력으로 가는 거고, 근데 모든 게 다 성공한 게 아니에요. 2020년 달고나 커피, 23년 냉동김밥 한참 인기 있었죠. 그거 그냥 이제 유행이 없어져 버렸어요. 수출이 많이 줄었어요. 근데 불닭볶음면 계속 잘 돼요. 그냥 하나의 진짜 코카콜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도 뭐 코카콜라 같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그러니까 하나의 진짜 독보적인 이제 음식이 된 거죠. 근데 동남아에선 또 안 된대요, 잘.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삼양식품 점유율이 3.5에서 12.2로 크게 성장했거든요. 미국에서 잘하죠. 일본 기업도 이제 추월을 하려고 하고 있고, 동남아 6개국은 1.6에서 2.5로 조금 올랐어요. 근데 동남아 점유율이 2.5라는 거 여러분들 놀랍죠? 이거밖에 안 됐나?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서구권에서는 이 매운 볶음면이 없어요, 카테고리가. 그래서 그걸 선점해서 삼양식품이 1등한 거고, 다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먹지 않던 새로운 유형의 음식이 나오면 일단 되게 흥미를 갖게 되거든요. 그 매운맛 자체가 계속 각인되죠. 새롭고.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에 통했는데, 동남아는 이미 매운 볶음면이 많아요. 이 삼양 불닭볶음면 전부터 이미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도 그냥 새롭진 않은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미국이 잘 되고 이게 안 되는지 아시겠죠? 미국 시장이 크니까 성과를 내는 거죠. 자, 그리고 투자자들의 고민은 근데 PER 20배로 좀 비싸다. 1등 사야 되나? 이거 2등인 농심. 농심은 싼 것 같아요. 근데 농심으로 해야 되나? 근데 여기 결론은 뭐냐면 삼양식품을 해야 된대요. 왜냐면 아직은 시장이 초기 국면이래요. 이게 신규 카테고리 성장 초기래요, 아직.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후기면 농심이 맞아요. 농심 투자하는 것도. 이게 정말 이제 불닭볶음면이나 매운 볶음면이 정말 대중화됐을 때 미국에 탁 깔려가지고,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고 지금은 계속 성장하는 초기니까, 그러면 삼양식품을 하는 게 맞대요. 옛날에 코카콜라, 펩시, 맥도날드, 버거킹도 다 그랬대요. 코카콜라, 맥도날드가 처음에 압도적으로 다 이기고 시장이 대중화됐을 때 펩시랑 버거킹이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심한테도 언젠가 기회가 오겠죠, 이러면. 근데 지금 조금 빠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농심보단 삼양식품을 보자, 이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되게 좀 또 신선한 접근이죠. 그래서 되게 보고서 잘 쓰신 것 같아요. 자, 소비재 하반기에 좀 기대해보자. 소비 심리가 111까지 증가했고 4년 만에 최고치 기록했습니다. 확실히 소비 좀 늘어날 것 같아요. 여기다 뭐 소비 쿠폰까지 받으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소비는 늘어난다. 그리고 이게 오프라인에서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밖에서 외식하거나 이러면 나온 김에 또 돈 쓰거든요, 다른 거.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더 효과가 있어요. 오프라인에서만 쓰게 하는 게. 의류는 아직 반등 강도 약하지만 회복 신호는 나오고 있다. 그래서 가장 좀 강한 업체는 현대백화점 초입 반등이. 근데 좀 많이 올랐죠, 그러게. 그리고 의류는 잭시믹스랑 AU 브랜드가 좀 계절성을 타요. 3분기가 좀 성수기죠. 7, 8월에. 잭시믹스는 탐방을 갔다 온 것 같은데 국내는 좀 안 좋았는데 6월부터 좀 살아나고 있고, 일본 좋고요. 중국은 이제 점점 매장을 늘리고 있고, 그리고 원래 여성용 애슬레저 스포츠웨어가 주력인데 남성용 비중을 늘리고 있대요. 이 부분이 좀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크로는 한국의 GDP가 어쩌면 내년에는 2% 볼 수도 있다. 이거 까먹었네요. 매크로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GDP가 좀 2분기가 좀 잘 나오고 있는데 한국은행 전망치보다 올라간 거예요. 이제 그 이유가 민간 소비가 반등했고 정부 추경 효과. 다만 여전히 건설 지출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괜찮아요. 그래서 내년에 2% 성장도 깜짝 성장이죠. 2%면 건설 투자는 더 나빠지지만 않으면 괜찮다. 그렇다고 이제 이렇게 되면 또 걱정이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와요. 그냥 성장하면. 근데 아직은 그런 걸 고민할 단계는 아니죠. 이제 막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금 살아나죠. 소비. 근데 투자가 없어요. 민간 투자가.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좀 아직도 금리 인하까지 하긴 좀 어렵다. 투자까지 살아나서 이게 딱 돼야 되겠죠. 요거는 퀀트인데 2분기 기준 1개월 영업이익 예상치가 3개월 예상치보다 높은 종목입니다. 그게 이제 상이에요.
그래서 한올바이오 파마부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 아이센스도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그 1개월 영업이익 예상치가 기존의 3개월보다 지금 최근 게 더 높은 거고 2분기 예상 영업이익 상단 있죠. 그거 뚫어버린 기업들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뭐 TLB나 네오이즈, 뭐 ST팜 오늘 ST팜 좋게 나왔죠 실적. 테스 그리고 연간 예상 영업이익이 상단 돌파한 거 NC, 녹십자, 뭐 심택 또 최대 실적의 최고 주가 기대하는 거 풍산, HD 현대중공, 원택이 새로 진입했고 미래 3년 성장률 상위는 MC넥스랑 효성이 진입을 했고요. 요게 과거 3년 합산 영업이익 대비 향후 3년 합산 영업이익 증가율이 높은 거. 뉴페이스는 추정치가 없다가 갑자기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좀 괜찮아 보이는 것들 이렇게 콘트로 나왔으니까 요거는 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분석 기업 많은데 자 알파벳 실적 좋았고 좀 빨리 넘어가 볼게요. 전 부분에서 강한 모멘텀 모두 두 자릿수 대단하죠. 네, 대단한 성과입니다. AI 기반으로 더 성장. AI 오버뷰 검색하면 AI가 먼저 답변해줘요. 구글 검색에서. 그리고 자본 지출 올렸고 성장률 24년 성장률 62.5 지출 25년 그러니까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어요 지금. AI 컴퓨팅 수요 가속화 제미나이 사용자 4.5 저도 이 4.5억 명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제미나이 2.5%죠 여기 이렇게 토큰 처리. 삼성바이오 실적 좋았고요. 일부 3분기로 이연됐는데도 너무 좋은 실적을 냈어요. 네, 비용 부담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삼성바이오 대단한 기업 같아요. 작년 연간 수주액 60% 수주 벌써 달성했고 3분기에. 그리고 근데 바이오 에피스 있죠. 그 바이오 시밀러 여기는 조금 안 좋았던 게 마일스톤이 좀 부족해가지고 영업이익이 65%나 일회성 이익이 좀 있었던 거죠. 작년 2분기에. 그게 없어지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지 전체적인 본업인 CDMO는 뭐 성장하고 있고 또 4공장이 빠르게 양산하면서 매출 기업 확대 5공장도 되고 있고 매출 가이던스 올려버렸습니다. 다만 이제 9월 29일 날 이제 거래 정지 후에 이제 분할을 하니까 그건 좀 염두에 두세요. 한 달 정도 아마 거래 정지될 겁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좋죠 이렇게 매출 예. 공장별 이제 5공장까지 5공장이 이제 핵심이죠. 이게 늘어나고 있고 누적 수주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영에서도 지금 뭐 좋은 평가를 좀 내렸고 바이오 에피스도 뭐 괜찮다고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제 미국에 공장 짓는 그런 발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국에 이제 설비가 없잖아요. 삼성바이오.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삼성이 미국에 혹시라도 공장을 또 짓게 된다면 예. 좀 더 이 패러다임의 변화가 좀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얼마나 이제 회사가 이것도 신중해야 되잖아요. 미국 공장 증설 부분이 어떻게 될지 이건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 공장이 있어야 관세 피해를 면할 수가 있으니까. 그 세진중공업은 뭐 다 아시겠지만 엔진 그러니까 그 탱크 LNG 그러니까 LPG나 이런 가스 보관하는 탱크 있죠 선박에 그거 하는 회사죠. 그래서 현대마린 근데 엔진 업체 중에 현대마린엔진과 세진중공업 27년까지 매출 규모 이런 거랑 좀 그러니까 세진중공업이 엔진 보냉제 이런 이제 기업들과 뭐 이런 뭐 수익성이나 이런 건 비슷한데도 시총이 너무 싸다 이런 내용이에요. 네, 그걸 좀 비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진중공업은 작년부터 이어온 증설, 올해 탱크 20척에서 40척까지 생산 능력 증가, 중국과는 경쟁할 필요가 없는 글로벌 넘버원 LPG 탱크 제작 업체죠. 국내 독립형 LPG 탱크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27년까지 수장과 안정적인데 너무 저평가된 거 아니냐 이런 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고객사들의 가스선 수장고 분석해보면 27년 탱크 40척 납품은 가시성이 높다. 그리고 글로벌 넘버원이고 목표 주가 18,000원 유지했습니다. 에카 이산화 탱크가 이게 마진이 좋은데 이게 인도가 없어서 2분기에 좀 빠지거든요. 하나오션항 매출도 1분기에 인식돼서 그래서 수익성은 둔화된다. 이게 좀 실적이요 들쑥날쑥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좀 구조라서 그래도 11.4%의 영업이익률은 기록할 것 같고 예. 그래서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좀 눌려 있는데 그래서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런 내용이고 LNG 벙커선, 벙커링선, 멀티가스 그러니까 가스를 두 개 LPG도 쓰고 LNG도 쓰고 막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 암모니아 이런 선박들의 이제 탱크를 공급을 하니까 좋을 수 있죠. 이게 마진이 좋잖아요. 네. 이런 사업이 다 관여돼 있고 연간 탱크 인도수 점점 늘어납니다. 27년까지.
이건 분기단인데 분기단으로 되게 들쭉날쭉하죠. 이러니까 실적이 퐁당퐁당해요. 그렇지만 연간으로 보면 성장하는 게 맞죠. 그래서 저도 뭐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런 실적 변동성은 좀 감안하시고요. 현대인프라코 실적이 너무 좋아서 건설기계까지 같이 갔고 실제 또 건설기계도 또 실적 잘 나왔어요. 굴삭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서프라이즈 났고 유럽 좋고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다 그리고 특히 이제 광산채굴 이게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 부분에 굴삭기 그리고 엔진도 하잖아요. 데이터 센터용 발전기 거기다가 방산 엔진 탱크에 들어가죠. 근데 이거는 비중은 그렇게 높진 않지만 비중 10% 되지만 좋다. 그래서 근데 둘이 이제 합병하죠. 예, 현대건설기계랑 인프라코. 그래서 둘 다 좋으면 건설기계한테 좋겠죠. 예, 합병을 흡수합병하니까. 그래서 좋고 LG CNS는 실적 좋아요. 클라우드 AI 매출 증가했고 이 부분까지는 좋은데 뭐 올해 매출에 근데 다른 사업부가 좀 부진했어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는 좀 빠진 것 같아요. 기대보단 잘 나왔지만 그리고 주가가 싸진 않아요. 근데 요새 네이버부터 막 AI 관련주가 다 빠지니까 다 힘들어요 요즘에. 그래서 언제쯤 반등할지 모르지만 네이버가 오를 때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보시고요. 유니드는 기대보다 못했는데 원래 2분기 안 좋을 거라고는 했어요. 좀 미리 전부터 좀 기대에 미달할 거라는 얘기가 있어서 주가에는 뭐 악재가 아니었고 오히려 오늘 올라버렸죠. 환율 하락이 좀 환율 때문에 좀 피해가 있었고 중국 경기 부진, 이란 이스라엘 전쟁으로 운송비. 시황은 좋아요. 탄산에서 그러니까 가성칼륨에서 염화칼륨 뺀 게 마진이에요. 이 가격이 지금 계속 올라요. 474달러까지. 그랬다가 7월엔 무려 541달러. 그러니까 3분기 좋을 수밖에 없어요. 예. 판매값도 780, 814에서 854로 급등. 예. 연간 주당순이익 증가할 것 같고. 또 비료는 수요가 꾸준히 늘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 식량물 때문에. PBR 0.5로 싸다. 윤재성 연구원님은 예, 이런 이제 비료에 쓰이는데 이게 요소, 인료, 예, 칼륨인데 NPK라고 합니다. 이 요소가 특히 좀 공급이 제한적이다. 그래서 칼륨 강세 뭐 계속 이어질 것 같다. 염화칼륨 가격은 어쨌든 이제 올라간 가격이 최근에 예, 이 러시아 회사가 체결을 했고 또 탄소 포집할 때 저게 필요하죠. 가성칼륨이. 근데 이번에 법안에서 이게 탄소를 통한 포집할 때도 이게 어쨌든 세액 공제를 해줘요. 특히 EOR. EOR은 탄소 있죠. 포집한 탄소를 가지고 유전에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면 유전이 뭐죠? 석유 뽑아내는 데죠. 거기다 넣으면 석유가 더 많이 뽑아내진대요. 그게 EOR이에요. 거기도 준대요. 그래서 그런 데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로비를 잘한 거 아니냐. 옥시덴탈 같은 기업들이. 그래서 이 부분만 보면 모멘텀이 있다. 그래서 유니드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이고 CS인데 목표 주가 올렸고요. 글로벌 폭력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반등하는 걸 좀 반영을 하고 있고 미국 재생에너지 보조금 정책 조정 좀 마무리되고 폭력 발주가 이제 재개될 움직임에 기인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7월 초 미국의 OBB 법안 발효 이후로 육상 폭력 중심으로 발주 재개될 것 같고 그래서 빨리 지어야 돼요. 지금 폭력을. 안 그러면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PTC 보조금 수령하기 위해서 27년 말까지 프로젝트 상업 가동하고 법안 발효 이거 빨리 좀 해야 된다. 착공을 안 하면 지금 안 하면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좀 그런 수혜를 누릴 것 같고 베스타스가 풍력터빈 수주했는데 CS윈드도 이번에 수주를 했거든요. 여기서 나온. 그래서 다시 또 수주가 재개돼서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미국 내 풍력 타워 생산도 좀 줄고 있는데 이제 경쟁이 줄어드는 거죠. 그만큼. 경쟁사들이 이게 나가게 되니까. 이런 부분은 또 좋아요. 그래서 단가 협상력에도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드는 건 협상력의 우위를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주가도 저평가돼 있다. PER 10.1배니까 괜찮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인텔리안테크는 한마디로 지금 실적 정상의 한 걸음도 이번 2분기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2분기부터 터닝, 3, 4분기 좋아지고 특히 아마존의 컴퍼니 A양 게이트웨이 안테나가 분기 최대인 198억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하반기는 더 좋대요. 255% 증가. 그래서 주요 이런 이제 고객사들의 수주도 정상화되고 아마존 또 원앱 영국의 스타링크 대항마들이죠. 여기가 좀 좋아지면서 뭐 조금씩 살아나지 않겠냐. 그래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셨고 마지막으로 현대코퍼레이션 이제 이번에 자동차 모두 조명 회사죠. 예, 그 시그마 이건 설명해드렸죠. 거기 지분 취득했고 철강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아요. 철강 뭐 변압기도 조금 미국 관세 영향이 있었고 기계 인프라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전반적인 분위기 좀 안 좋았지만
예, 그래도 주가 자체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오히려 멀티플을 올려서 32,000원을 목표 주가 올렸고요. 예, PER이 3.1배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싸고 그리고 핵심은 M&A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기대를 해보자. 그래서 저평가 매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정말 이제 빨리빨리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최대한 어디 좀 가야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공시 셀트리온 서정리 회장 또 샀어요. 10억. 저번에 100억. 저는 지난주 100억. 내용은 말씀 안 드릴게요. 뭐 다 설명드렸으니까. 어쨌든 얼마 전에 실적 설명드렸으니까 이번 실적도 괜찮았어요. 다만 하반기를 좀 더 기대해보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가이나 기대감. 이런 게 있어서 이 내용은 저희 투원투게더에도 다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잭시미스도 얼마 전에 바로 전날에 또 설명해드렸죠. 똑같아요. 이수연 대표가 또 샀어요. 2억 이번에 장내에서. 그래서 같은 내용입니다. 사실 잭시미스 아까 설명해드렸죠. 의료 그리고 넘어가고 그 전날 했던 내용 그대로고 바텍은 스웨덴 이제 은행에서 샀어요. 지분은 5%. 그래서 한번 여기 치과용 이게 좀 실적이 부진해가지고 그동안 안 좋았는데 어쨌든 신규 투자 들어왔고 SAMG 엔터는 JP모건이 매수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시장은 일단 좀 좋진 않았어요. 아침에 출발 좋았다가 뭐 LG엔솔은 아까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좋았지만 전반적으로 부진했고 현대차도 지금 이 협상이 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좀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LG엔솔이나 하나오션, 효성중공업, LG와 2차전지나 변압기가 상당히 좋았는데 네, 바이오도 좋았고 반면에 APR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일부 기업들은 좀 많이 또 증권주 또 네이버, 현대차 이런 기업들의 주가는 좀 부진했습니다. 코스닥은 바이오가 아침에 좋다가 좀 밀리는 흐름인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별로 안 좋았어요. 네, 대부분 빠졌고 ABL 바이오 정도 좋았죠. 3,000당 제약. 일부 바이오만 좀 좋았고 나머지는 뭐 아침에 오르다 다 빠져버렸어요. 그냥.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바이오 그 다음에 BHI, LNG 터빈 있죠. 오늘 GE 버너버가 좋아지면서 그리고 오랜만에 서진 시스템 ESS 올랐고 뭐 그런 정도고요. 예, 대부분은 좀 부진했습니다. 펩트론, 휴메딕스도 최근에 올라서 좀 빠졌고 케어젠도 빠졌고 카페24도 아직 뭐 뉴스는 없는데요. JYP, 심텍 다 뚜렷한 악재는 없고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답답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진 않는데 오르지도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 그리고 외국인들은 오늘 그래도 주식은 많이 샀어요. 예, 그러나 좀 뭔가 아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섹터로는 오늘 뭐 2차전지가 뭐 아시죠? 리튬값 막 오르고 LG엔솔 오르고 건설기계 실적 좋았고 ESS 미국에서 테슬라 또 ESS 좋은 분위기고 조선주 2차전지 원전 뭐 그 뭐죠 가스터빈 이런 쪽은 좋았습니다. 반면 이제 여기 골판지 제조라든가 뭐 애플페이 편의점 뭐 영화 이런 쪽은 좀 좋진 않았는데 뭐 특히 요새 증권주 좀 안 좋고요 분위기가. 그 인터넷 대표주도 계속 밀리고 그러니까 AI랑 이제 주주환원 기대로 올랐던 기업들 정부 정책 수혜주는 좀 안 좋았고 자동차는 일단 지금 도대체 협상 어떻게 되는 거냐 요 우려가 좀 있어서 약간 시간은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항공주도 좀 안 좋았고요. 대체적인 분위기는 썩 그렇게 오늘 좋진 않았다. 다만 2차전지 바이오 실적 호전주 여기가 이끄는 그런 모습 여름장에 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방송은 제가 좀 또 가야 돼 가지고 여기서 일단 할 내용은 다 했고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